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스마일쿡의 김홍면입니다. 밥솥에 밥 한 그릇 있고 갑자기 맛있는 밥 해놓으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때 계시죠? 많이. 냉동실에 오징어만 손질해서 여러분들이 넣어놓고 계시다면 뭐 야채야 양파, 당근, 파 없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뚝딱 오징어 덮밥 한 그릇 하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징어 손질을 할 텐데요. 오징어를 예전에 어머니들 손질하실 적에는 벗기기가 힘드시니까 굵은 소금을 이렇게 위에다 뿌려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정작 볶음을 해서 드시게 되면 오징어가 맛도 빠지고 짜져가지고 제대로 그 담백하면서 오돌오돌한 맛이 덜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세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세요. 쇠수세미도 이용하고 설거지하는 그 스폰지용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 스폰지 버리시죠. 저는 쇠수세미도 매일매일 삶아서 그것도 이렇게 걸어놓고 사용을 하고 알알이 뭐 낀 게 싫어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해물을 씻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그냥 사용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런 방법 쓰셨다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오징어가 이렇게 안에 내장을 벗겨내시고 4월 때 이 정도야 다 해주시죠. 예전에는 오징어 껍질도 벗겨주세요 하면 친절하게 벗겨주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잘 드는 칼로 이렇게 해서 요 칼 끝부분으로 이렇게 당기세요. 이렇게. 싱싱할수록 잘 안 벗겨지죠. 냉동실에 살짝 껍질째 얼려놓으셨다가 이거를 약간 얼어있을 적에 이렇게 손톱 가지고 쭉쭉 벗기시게 되면 사실 칼이 오징어를 상처를 내면서 벗겨질 수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단번에 쭉 벗겨집니다. 그런데 생물일 경우에는 또 그게 쉽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서 오징어는 속껍질하고 겉껍질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벗겼을 경우에는 겉에 색깔 있는 오징어 껍질만 벗겨지게 되고 속껍질은 벗겨지진 않게 되죠. 근데 볶음을 하실 적에는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구이를 해서 드신다든가 그럴 때는 속껍질까지 벗겨야지만 간도 잘 먹고 부드러운 맛이 나게 되죠. 질겨지지 않게. 오징어 사오셨으면요. 사오신 날로 살짝 냉동시켰다가 30분 지난 다음에 벗기세요. 여러분들. 여기 머리 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 살짝 휘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손톱 하나를 넣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셔가지고 쭉 잡아당기면 머리 쪽이 껍질이 벗겨집니다.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껍질을 벗기실 경우에는요. 몸 쪽도 이렇게 쉽게 벗겨지는데 머리 쪽은 또 그냥 생물로도 쉽게 좀 벗겨져요. 지금 이렇게 오징어가 무슨 껍질이 두 개가 있나고 의아해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오징어를 마른 오징어 드실 때 보면 까만 부분 벗겨내고 나면 그 부분에 또 하얀 부분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게 바로 속껍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대강 껍질을 제거를 했습니다. 한번 이따 씻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 쪽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손에 대면 이 빨판이 손에 짝짝 붙을 정도로 지금 아주 싱싱한데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반을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 기다란 부분하고 가지런히 있을 때 긴 쪽 있죠. 이걸 당겨서 짧은 쪽이랑 키를 좀 비슷하게 해주신 다음에 한 2cm 정도는 잘라 버리세요. 그러시고 이 빨판을 일일이 손으로 뜯으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 빨판을 같이 드셔야지만 오징어에는 콜레스테롤이 몸에 흡수될 적에 과흡수되는 걸 이 빨판이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깔끔하게 뜯어내시지 마시고요. 그대로 드시는데 한 가지 단점이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누르스름한 게 지저분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집어넣고 조물조물조물해서 재빨리 10초 안에 씻어내 주셔야지만 짠맛이 안 배면서 오징어가 깨끗하게 손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씻어서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징어를 구입하실 적에 껍질을 벗겨주세요라고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과정 거치시지 않는 게 일이 훨씬 더 편안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징어는 다리 쪽은 깨끗해졌죠.
여러분들 아까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져봤을 때는 껍질 부분이 노릇스름한 게 있었는데 소금을 넣지 않고도 이렇게 손으로만 힘을 줘서 바락바락 주물르면 그 지저분한 부분이 다 제거가 됩니다. 긴 거는 하나 그대로, 짧은 거는 2개씩 다리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놓고 머리 부분 쪽에서 머리 있는 그 생긴 그 덧붙어 있는 머리 부분 쪽에서 원래는 머리가 아니죠. 거기까지 잘라주신 다음에 1cm 폭으로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꼭지 부분은 요거는 버리세요. 이렇게 잘라서 다시 칼 끝으로 1cm 간격으로 이렇게 살짝 칼집 넣어주시고요. 다시 돌려서 한 번 칼집 넣고 두 번째 커트 해주고 한 번 칼집 넣고 두 번째 커트 이렇게. 잘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지면 오징어가 질기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볶을 때 사용하는 맛있는 덮밥 소스가 오징어 사이사이에 잘 스며들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훨씬 그대로 오징어를 툭툭 잘라서 하신 것보다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하실 적에도요. 보시면 저희 큰애는 볶음밥 하나를 먹어도 맛이 별론데 이러면 아 그래도 보세요 엄마 오징어에 칼집을 넣었어요. 신경을 썼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꼼꼼하고 예민한 손님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음식점에서조차도 신경을 썼다는 소리 듣는데 하물며 식구들을 위한 음식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대강 하실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야채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는 깻잎은요 한 3장 정도 필요한데 좋아하시면 조금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뒷부분 열심히 안에 뒷부분 정말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되는데요. 항상 이렇게 씻지 마시고 위로 올리듯이 씻어야지 까슬까슬한 부분에 있는 지저분한 게 잘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우 깻잎 양이 좋네요. 1cm 정도로 도톰하게 썰어서 양파는 3mm 두께로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요. 풋고추는 이렇게 어슷썰기 반 가르지 마시고요. 풋고추, 홍고추 다 같은 모양으로 썰어서 이 정도는 뭐 잘들 하시죠. 대파도 어슷하게 길게 이렇게 너무 가늘지 않게 하세요. 대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윗부분 파란 부분에 끝부분 사셨을 적에 뿌리 쪽 말고 위로 자라면서 하늘 쪽으로 올라가는 파란 부분 쪽에 10cm 정도는 항상 잘라내시고 여러분들 쓰셔야지만 깨끗하게 드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부분에 벌레도 많이 모여 있고요. 벌레 알도 있고 또 농약 성분이 많이 진에 엉겨서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근도 곱게 채 썰지 말고 두툼하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 다 됐습니다. 마늘 다진 거,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준비하시고 설탕, 소금, 그 다음에 조청, 그리고 감자 전분 준비했는데요. 감자 전분은 다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솔솔 뿌리는데 지난번에 어디를 가니까 유기농 감자 전분을 팔아서 그때 사왔는데 질이 굉장히 좋아요. 일반 중국 전분보다 훨씬 농도가 뽀드덕뽀드덕한 것 같아서 애용 잘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남아가는 게 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탕수육 하실 적에도 제가 유기농 감자전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했는데요. 그때도 여러분들 한번 참가해 보시고 좋으시면 소량이니까 좀 사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라이팬을 가열해 주고요. 생선이 들어가는 음식은 기름을 가열해서 깻잎을 조금 넣고 깻잎을 데쳐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상큼하고 맛있는 향이 나는데 오늘은 고명으로 깻잎을 얹어줄 거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식용유 사용하셔도 되고요. 포도씨 기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달궈주시고요. 기름 2큰술 정도 넣어주고 기름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오징어에 기름이 먹어들면서 아주 맛있는 그런 향이 나더라고요. 자, 제일 먼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기름이 따뜻하게 데워져서 뜨겁게 이렇게 되면 너무 뜨거우면 고춧가루가 또 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적에는 여러분들이 팬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기름의 온도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너무 타지 않게
너무 타면 고추에서 쓴맛이 나오죠. 이미 말라있는 재료가 타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타면서 써지게 돼요. 그래서 까뭇까뭇해지면 맛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빨간 색깔이 우러나게. 색깔 좋죠? 어떤 소리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온도가 좀 떨어졌으니까 이제 팬으로 옮기시고, 어우, 맛있는 냄새 나네요. 자, 마늘하고 생강 넣어주시고요. 수시로 이렇게 옮기면서 마늘 생강향이 확 나면 간장 넣어주시고요. 자, 간장이 끓어오를 때 오징어 넣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빠른 속도로 오징어가 오그라들면서 양념을 쏙 빨아먹었죠. 이럴 때 단단한 야채, 양파 넣어주시고 당근 넣어주시고요. 불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이제 야채에 소금이랑 간이백에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소금은 웰빙 소금 사용했습니다. 순서대로 다 넣어주세요. 집에서 하실 적엔 여러분들한테 저는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해놨지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툭툭 넣으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또 조청 넣어주시고요. 조청 사실 적에 항상 말씀드리긴 하지만 100% 조청인가 메가엿이 섞였나 확인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잠깐 두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면요. 밥솥에 가서 밥을 퍼오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오징어가 살짝 물기도 생기면서 또 야채가 마저 익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없었던 국물이 촉촉하게 생기죠. 국물을 조금 더 많이 만들고 싶으시면 뚜껑을 덮어 놓으시게 되면 또 국물이 오징어즙이 또 많이 생기게 되죠. 금방 했을 때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 항상 오징어 덮밥에 물 많이 생기고 식당 같은 데선 즙을 많이 사용하고 냉동 오징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생기죠. 그러실 때 당황해 하시지 말고 전분가루를 솔솔 뿌려주시면 됩니다. 물에 타서 넣으시지 마시고요. 상태에 따라서 조금 전분을 농도를 넣고 덜 넣고 많이 넣고를 조절을 하시면 되죠. 아까보다 또 국물이 또 이렇게 많이 생겼죠. 바닥에 보시면요. 자, 이제는 불을 세게 키우고 홍고추, 북고추 맛 내주는 거, 또 색깔도 내주는 거 넣어주고 파도 좀 넣어주시고요. 후춧가루 손에 덜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참기름은 지금 조금 넣어주셔도 되고 이따 위에다 슬쩍 뿌리셔도 됩니다. 맛있는 덮밥용 오징어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밥 한 공기 일반적으로 담으시는 공기에 수북하게 담으신 다음에요. 이거 얹으시게 되면 딱 1인분 덮밥 소스가 완성됩니다. 깻잎 썰어놨던 거 잘 풀어줘가지고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참기름 한 바퀴 이렇게 밥 익는 데까지 좀 닿게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통깨 솔솔 뿌려서 맛있는 오징어 덮밥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죠? 2인분, 3인분 양념 정확하게 지켜주셔야지만 그만 나오고요. 아까 오징어 크기 보셨지만 오징어 크기 크지 않습니다. 냉동 오징어는 살도 두툼하고 크기도 크기 때문에 한 마리 사시면은 양념 2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기 보시면서 절대로 여러분들 처음 해봤는데 오징어 크기 때문에 실패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쯤이 하시지만요. 이렇게 간단하게 맛있는 맛 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맛있게 해서 드십시오. 고맙습니다.